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정말 큰 거물이죠. 김종필 전 총리가 지난 23일 타계하면서 삼김 시대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주말 내내 빈소에 정말 많은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회창, 이수성,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이 찾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또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또 여야 원내대표들도 찾았습니다. 김부겸 장관 등 내각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찾았고 또 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김현철 국민대 그렇죠. 특임 교수라든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전 의원 등도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고 특히 그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많이 조문을 했습니다. 연배 있으신 분들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 전 예. 총리가 1961년에 그 최초의 종합 음악 단체죠. 예그린 악단을 창당하는 등 이런 문화예술 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춘화 씨라든지 김추자 씨, 또 방송인 송혜 씨 등 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고 박지만 이지 회장, 또 박건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들도 조문을 했습니다. 예, 하춘아 씨 같은 경우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가수들 두루두루 활동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다.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었는데, 자, 전직 두 대통령의 아들께서 직접 조문을 한 거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김종필 전 총리 자제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두드러지게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예. 알려지지는 않았죠. 김 전 총리는 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이 딸 김예리 씨는 이원만 창업주, 이제 코롱그룹 창업주죠. 예. 차남인 이동보 전 코롱 TNS 사장과 이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해서 현재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들인 김진 운정장학회 이사장은 현재 운정장학회를 이끌면서 이 과테말라계 미국인 여성과 국제 결혼을 또 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아무래도 두 분은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을 했다든지 물론 정치 활동을 주변에서 돕기는 했지만 일선에 나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구설수에 올랐다든지 예. 일반인들의 눈에 많이 띄는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현 충원 안장 대신에 먼저 별세한 부인이죠. 박영옥 여사 곁에 묻히겠다 할 정도로 굉장한 인고 부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박영옥 여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촌 언니인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사촌 처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계가 원만치는 않았어요. 친인척 관계였고 또 김 전 총리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른바 동지적인 관계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등등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사이가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그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정치인들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벌일 때 그때 예. 김 전 총리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를 했었거든요. 사촌 처제를 지지를 안 하고요. 예, 그러면 예. 이제 또 그 감정에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곤 했었는데 그랬는데 2012년에는 이제 박근혜 후보를 지지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 탄핵 그 전국 와중에서도 김 전 총리가 인터뷰에서 절대로 박 전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하야를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해도 거기 앉아 있을 거다. 그 고집을 꺾을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예. 과거의 그런 악연이 다시금 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조화를 보낸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화를 안 보낸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직 조화는 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나 자제분들이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만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내고 싶어도 누구한테 특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종필 전 총리는요 숱한 어록을 남긴 달병가였지만요 촌철 살인을 던지는 독설가이기도 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에게도 정말 독한 말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정운섭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고 김종필 전 총리는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 민심이 들끓던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집불통으로 묘사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절대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고집을 꺾을 사람 하나도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나쁜 점만 물려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최태민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반미쳤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당시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뭘 봐도 문재인이가 대선을 안 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특히 당시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공약에 대해선 거친 말을 써가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선되면 김정은이 만나러 간다고. 이런 뭐 보고서는 지지라 하느냐 말이야. 김정은이가 제 할아버지잖아. 필요. 김 전 총리는 2015년 부인의 장례식장에선 대통령 하면 뭐하나 다 거품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자, 정치는 허업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생전에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소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국을 하셨는데 전 총리 뭐 다소 대립각은 세웠지만 조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문도 정치니까요.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하기를 권합니다. 사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정치가 너무 갈등이 증폭되는 방향으로만 달려왔어요. 문재인 정부 지난 1년간도 예. 이른바 적폐청산 때문에 뭐 좌우 보수 진보가 아주 격렬하게 갈라져서 지금 계속 갈등적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이 좌우 양쪽을 다 아우르는 대통령의 큰 행보가 한 번이라도 상징적으로 나와주면 하는 이제 바람을 많은 국민들이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김종필 전 총리의 그 빈소 조문은 뭐 꼭 굳이 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자신을 그렇게 아주 사실은 독하게 비난했던. 예. 그런데 뭐 이 정치인으로 한 40-50년 지내다 보면 이 고목이 되는 것이고 예. 그 고목에는 여러 상체기도 있고 좀 비틀어진 가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아니라 어쨌든 한 50년 한국 정치의 한가운데 있었던 선배다. 이렇게 하고 조문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적으로는 한번 조문을 적극 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죠. 뭐 사회 통합 뭐 이런 여러 큰 측면에서 봐서는 좀 조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JP 하면은 두 가지가 떠올라요. 일단 정치적으로 예. 1990년도 1월달에 3당 합당.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그리고 이제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통일민주당 YS. 그 당시엔 사실 좀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YS 김영삼 총재가 노태우 김종필 총재와 같이 합당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예. 그때 90년도 1월달에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제1빌딩 12층에서 김영삼 총재가 3당 합당을 발표할 때 노무현 당시 초선 의원이 막 아주 굉장히 그 격렬하게 저항하는 게 사진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때 생각이 나고요. 또 97년도 DJP 연합, 맞습니다. 그야말로 충청과 호남의 지역 연합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소수 세력이었던 김대중 정권의 탄생을 가져왔던 굉장히 중요한 정치 사적인 사건이에요. 저건 역시 또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JP는 두 가지 사건도 있습니다만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초대 중앙정보장을 했고요. 5.16 쿠데타의 주역이었고 그야말로 우리 현대사의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지금 이 질문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조문을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인데 저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러냐면요. 한국 현대사의 전 영역의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이 김종필 전 총리에게만큼 이렇게 맞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화와 산업화의 한쪽에 다 있었던 분이었고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김대중 정권의 탄생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어떤 그 좌파와 우파의 통합이라든지 보수와 진보의 어쨌든 대동단결 이런 것들로 볼 때 만약에 조문을 간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정치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종필 전 총리가 생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던 그런 말들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거 뭐 정치인끼리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김종필 총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현대사의 여러 가지 의미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녹아낸다는 의미에서 조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는 수요일이죠. 27일 날 발인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뭐 조문할 시간은 오늘 내일 뭐 네. 충분할 거라고 보는데 한번 그것도 과연 직접 조문을 가실지 관전 포인트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국민은 호랑이, 충청이 핫바지냐 뭐 등등 정말 숱한 촌철살인의 어록을 남긴 달변가로 유명하기도 한데 자 마지막으로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도 남기셨죠? 그렇습니다. 김 전 총리가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한 게 이제 지난 4월 18일인데 뭐 그때 이제 북한과 경제에 특히 방점을 찍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김정은이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비웃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북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경제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서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 예. 보면 여러 가지 참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앞날이 좀 어둡다 이러면서 우려를 표명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지도자는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늘 그 유머와 위트의 정치인이라고 맞습니다. 불렸던 것처럼 예. 병상에서도 또 유머를 잃지 않았는데 벌써 한 달째 내 입이 밥을 초청하지 않고 있어 이러면서 한 달째 밥을 먹고 있지 못한 그 현실을 그렇게 또 재밌는 유머로 표현하는 여유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유머와 위트가 있어서 그런지 김종필 전 총리 하면은 여유가 있는 정치인 같다는 그 느낌이 항상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 JP의 마지막 메시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말처럼 예, 사실은 그 김종필 전 총리가 정치권의 한 중심에 있다가 갑자기 한 몇 년간 또 공백이 있고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의 정치인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걸 그 버텨내려면 뭔가 하여튼 좀 마음을 두는 다른 것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이른바 뭐 풍류로 또는 뭐 여유로 이렇게 표현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 과정에서 인간적 숙성이 있어서 그런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말에서도 맞습니다. 좀 본질을 꿰뚫는 이런 어떤 통찰력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욕먹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재부터 욕을 굉장히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예. 뭐 사실은 그 그 외교 정상화 65년이죠. 예, 이 얘기만 예. 하면 다들 저 김종필 맞습니다. 총리가 오이라 당시 저 총리랑 무슨 짓 했냐 이렇게 두고두고 역사에 욕을 먹는 이런 예. 일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종필 총리의 이 말, 마지막 이 유언에 해당되는 이 말은 앞으로 우리 정치권한테, 정치인들한테는 정말 그 새겨들을 말이다. 이게 국민을 따라다니는 거는 쉽습니다. 국민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열심히 쫓아가면서 거기에 영합하는 말을 하면 저 사람들 우리 편이구나 그러고서 박수 받죠. 근데 때로는 뭐 99%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참 좋은 정치인이라는 소리 듣지만 그중에 한 1% 정도는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아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 정말 국민들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리더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 지점을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이나 또는 이 국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 말하자면 책임이 무거운 사람들, 권한이 큰 사람들일수록 예. 정말 일생에 한두 번이라도 욕먹을 각오하고 꼭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정치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촉구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게 이제 지도자는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게 국민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한테도 때로는 좀 직언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좀 포함이 돼 있을까요? 여러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뭐 예. 정치는 어쨌든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지지를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인물들인데 예. 아무튼 국민들의 일단 이른바 파퓰리즘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만 영합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 JP가 쭉 살아왔던 길이 여러 가지 뭐 그야말로 명암이 교차하는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영역이 교차하지만 사실 평가에 따라서는 굉장히 엇갈린 평가가 맞습니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JP로서는 산업화를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민주주의를 배제했던 정치인이었고 그런 면에서 국가와 국민의 어쨌든 이른바 국민민복, 이분이 남겼던 게 또 국민민복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국민들에게 민주화를 좀 배제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갈 길 가야 된다. 뭐 이런 나름의 평소에 정치 철학 같은 게 배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처럼 아랫사람은 그야말로 대통령 그리고 최고 권력자에게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쉽지 않죠. 그런 예. 점들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어떤 그 메시지를 남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민에게 욕먹을 그런 각오가 돼 있을 때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김종필 총리께서도 제가 최고 권력자에게 뭐 이제 정말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김종필 총리로서는 절대 권력자에게는 이렇게 욕먹을 만한 행동은 많이 하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 그림자도 안 밟겠다 이런 걸로 맞습니다. 볼 때는 예. 그 말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예. 네, 파란만장했던 김종필 전 총리의 정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 엇갈리고 네. 있습니다. 정부가 김종필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을 추서 검토하고 하기로 했는데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훈장 중에서 최고 등급인 국민훈장 몽화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직 총리시기 때문에 총리실 중심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정치권 안팎에서 훈장 추서 놓고 찬반 논쟁 뭐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데 맛 칼럼니스트죠. 황교익 씨가 강하게 반발하는 글을 또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훈장 추서 문제는 논란을 할 사안이 아니다. 이 명함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 큰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 충분히 예우를 해서 어떤 훈장 추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도 명함은 엇갈리지만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어르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훈장을 추서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전두환이 죽어도 훈장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예. 김종필 전 총리는 총으로 권력을 찬탈을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라면서 정부에서 훈장 추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훈장 추서 논란을 놓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김종필 총리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분이 말씀하는 겁니다만 그야말로 평가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한국 현대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990년도 1월 달에 3당 합당은 뭐 결국은 보수 대연합의 하나의 단초가 됐습니다만 예. 아무튼 김영삼 총재가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1997년도에 그 보수 대연합이 아닌 DJP 공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그 쿠데타 세력이었고 또 중앙정보부장이 사실 나쁜 일을 많이 했죠. 중정의 초대 부장이었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현대사에서 김종필 총리가 남긴 족적이라고 본다면 저는 국민훈장 수여도 될 것 같아요. 예. 국민훈장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무궁화훈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무궁화훈장 제가 상훈법을 보니까 그 상훈법에 따라서 수여하는 거거든요. 예.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물론 국무회의 심의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교육, 학술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 이렇게 좀 막연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어쨌든 대체로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모아진다면 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물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국민들 여론의 압도적인 부분이 김종필 총리의 공헌이 있다 하더라도 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전 형성되면 그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 아마 후자의 경우 국민들이 절대 이 김종필 총리에게는 국민훈장 같은 이런 가장 등급이 높은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이걸 주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최종적으로 국민의 여론의 향배를 따라야 되지만 저는 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예. 훈장을 수여하고 대통령께서는 조문 가는 것이 그런 것들이 뭐 국민 삼김 시대를 예. 마감하는 그야말로 산업화 민주화의 어떤 갈등을 봉합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금 전에 그 자료 화면을 보니까 이 황교익 씨요.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맛 예. 칼럼니스트죠.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지지 세력들 사이에서는 뭐 상당한 이 발언에 이 무게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러나 맛 칼럼니스트의 이 얘기를 제가 정치 평론가로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김종필 총재 스스로는 예. 그 자기 부인 옆에 그냥 묻히고 싶다 그랬고, 국립묘지에 안 가시는 네, 거죠? 그리고 지금? 가족장으로 예, 맞습니다. 해달라 그랬습니다. 예. 훈장 달라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 정말 지금 우리 최 교수가 설명하신 공훈법에 의거해서 예. 이 국가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핵심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김정일 총재 빈소에 대통령이 조문하시는 게 좋겠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 그런 연장선에서 뭐 이 훈장을 추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마 현명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미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나서서 무슨 독재자한테 그 쿠데타 주도한 사람한테 무슨 훈장이냐. 아마 김종필 총재부터 별로 그런 논란 속에서 훈장 받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러시겠네요. 네, 예. 저는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 이상 저는 훈장 그거 우선 받을 사람이 기분 좋게 못 받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 유족들도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대신해서 가서 받아야 되는데 예. 별로 기분 좋게 아주 흔쾌하게 받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김부겸 장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된 걸로 알고 있다. 예. 아니 결정됐는데 왜 이런 논란이 납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정말 내부에서 빨리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행안부 장관이 뭐 모든 걸 총괄하는 부서 행안부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뭐 길게 이렇게 방치하는 네, 것도 그럼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선거 참패 이후에 기로에 선 보수 진영 정치인들 김 전 총리 빈소에 총출동했는데요.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했죠. 서청원 의원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글쎄 자꾸만 뭐 개파 얘기를 하는데 마음대로 내려놓고 비워야 돼요.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 민심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했으니까 내려놓을 사람 내려놓고 새롭게 갔으면 좋겠어요. 다 내려놓고 새롭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JP 별세가요 4분 오열된 이 보수 진영 힘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혹시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예. 그렇게 보수의 어떤 반성을 촉구한다든지 예. 보수 진영이 새롭게 뭔가 황골탈퇴해서 진영을 가다듬을 정도의 그 계기를 못 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JP가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정풍운동 등 여러 가지 그 선거 후의 움직임을 볼 때 과연 이러한 걸 JP의 어떤 죽음을 계기로 해서 뭔가 교훈을 얻고, 예. 제가 아까 DJP 얘기 또 말씀드립니다만 DJ와 JP는 사실은 그 극과 극의 관계였거든요. 그 두 분이 어쨌든 화합을 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과거에 DJ도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했었고, 과연 그 정도를 할 수 있을 그릇들이 되는가 자유한국당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볼 때 김정필 전 총리의 어떤 그 별세가 지금 한국당에 어떤 그 긍정적 영향을 줄 정도의 그 그릇들이 한국당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지금 여전히 개파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 박사님. 네, 뭐 지금 한국당은 백약이 무효인 상태입니다. 김종필 전 총재가 우리 정치에 크게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뭐 한국당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권력투쟁 양상, 예. 뭐 이 권력투쟁에 이미 그 빨려 들어가 있는 이 한국당 정치인들한테 무슨 그런 그 역사적 의미가 그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예. 저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서청원 의원이 팔선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탈당을 하고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사실 빈소에서도 그냥 인터뷰를 하자고 해도 안 하시는 게 정말 내려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뭐 한국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요, 외부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고 준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당내에선 여전히 친박계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초재선 모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운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은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에 인천시장 출신 삼선의 안상수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위원회는 재선의 박덕흠 의원, 김성원 의원과 배현진, 송파울 당협위원장 등 6명을 임명했습니다. 계파 색채가 강한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은 이번 임명에서 모두 제외됐습니다. 비대위, 준비위가 공식 출범하지만 당내 갈등은 여전합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초재선 모임에선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당내 초재선 의원들은 74명으로 전체 의원의 절반을 넘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모임 이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재선의 김관영, 이현주 의원 간 2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 선출 이후 바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 간의 원구성 협상이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네, 6.13 선거 이후에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당의 계파 갈등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오늘 지방선거 이후에 첫 원내대책회의가 열립니다. 또 혁신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도 지금 다 꾸려졌죠? 그렇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 이제 삼선의 안상수 의원이 선임이 됐고요. 예. 준비위원 6명 해서 전체적으로 7명으로 이제 준비위원회를 꾸렸는데 준비위원 6명 중에는 이제 이번에 송파에 출마했다 떨어졌던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 예. 그리고 이제 재선 의원 모임의 간사인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초선 의원 모임의 간사인 김성원 의원, 또 뭐 허남진 한라대 교수나 장영수 고려대 교수 등 외부 인사들도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원외라든지 또 초선, 재선, 삼선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안배를 해서 균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박계는 이 구성에서 제외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른바 비박계에서 뭐 친박계를 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친박계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균형성과 객관성을 갖고 이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전현직 당협위원장이 주축이 된 자유한국당 재건 비상행동이 삭발을 강행했습니다. 퇴출 대상 16명 명단을 공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이 16명을 대상으로 정계를 은퇴하든지 탈당을 하든지 불출마 선언을 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주로 뭐 전현직 당협위원장, 전직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재건 비상행동이라는 단체가 이제 그렇게 한 건데요.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김성태 권한대행, 또 김무성 의원, 또 윤상현 의원, 뭐 장제원 의원 등등의 이름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한국당 평당원들도 최근에 저도 SNS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평당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해서 뭐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예. 당분간 자유한국당이 계속 어떤 내용에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휩싸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퇴출 대상 16명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래 일리가 있어 하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은 왜 저 사람이 저기에 또 포함이 됐을까 하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6명 다 맞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다 절반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요. 김성태 지금 현 권한대행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까지 돌리겠다고 벌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다시 친박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밤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건강하게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쇄신과 변화만이 이 모든 것을 뭐 계파 갈등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위기의 그런 모습입니다. 김성태 권한대행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뭐 연판장까지 돌리겠다는 친박들 좀 어떻게 잘 다독이면서 이렇게 화합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뭐 다 탈당을 해가지고 새로 어떻게 무슨 모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그 상황을 보면서 예. 이 보수 국민들이 정말 절망하고 있어요. 6.13 선거가 있은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 12일 동안에 겨우 뭘 했냐면 예.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저게 비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비대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입니다. 네, 저 준비위원회가 그럼 뭘 하는 겁니까? 예. 결국 비대위원장이 선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를 하는데 12일이나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뭐 비박 친박 다 빼고 뭐 중립적으로 구성했다 그러는데 당장 보십시오. 얼마나 인식이 다른지. 조금 전에 그 삭발하면서 성명 발표하고 이제 실명으로 정계 은퇴자 이렇게 거론했던 그 모임 있잖아요. 예. 이게 재건 비상 행동입니다. 거기에서 정계 은퇴 대상자로 발표한 사람 아까 그 명단 좀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 홍준표, 김무성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맨 마지막에 안상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은 저 안상수 의원을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원외당협위원장이나 일반 평당원들이 느끼는 인식과 예.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 느끼는 인식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저거 하나로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김성태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도 친박의 망령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비상행동의 그 명단을 보면 친박만 있습니까? 반박만 있습니까? 친박도 있잖아요. 예. 친박 핵심 그다음에 뭐 반박 핵심 뭐 친홍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또 5구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이번 6.13 선거 과정에서 또 그전에 있었던 여러 그 당 지도부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고서 그게 예. 친박이건 비박이건 반박이건 친홍이건 반홍이건 책임이 큰 사람들을 딱 정리해서 제시한 거거든요. 예. 저는 저것이 이 자유한국당 평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일반적 정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의 인식은 이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과연 저런 김성태 권한대행의 인식과 지도력으로 이 험한 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는가 많은 분들이 이제 절망하고 있는 거죠.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단 이번 그 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어요. 예. 물론 비박이고 바른정당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자신이 무엇을 주도하려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김성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도 지금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또 하나는 이 초재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2012년도,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요. 예. 뭔가 그 전에 국민들에게 왜 우리는 패배했다,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그런 고해가 있어야 돼요. 고해성사가. 예. 그게 없이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50보 100보로밖에 안 비쳐요. 국민들 눈에는. 예. 같은 무리들이 지금 친박이건 비박이건 친홍이건 반홍이건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무 의미 없죠. 이번 선거 때 보여줬던 거 아니에요? 예. 그 재판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전 정말 한국당의 저런 움직임에 대해서 과연 평론 또는 평가할 가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서 뭔가 이제는 왜 이 선거에 졌나? 이 선거에 진 건요. 탄핵 그리고 대선 한반도 평화체제 그 구축의 연장에서 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선행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적 정당 얘기도 나오고 이래야지 지금 완전히 한국당의 지금 이 운동은요. 정풍운동이라고 불리는 거 이건 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뭐 옛날에 중국 공산당 정풍운동했던 건데 뭔가 한국당은 여전히 인식이 시대 정신을 못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혹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50보 100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누가 누구한테 같은 뭐 현역 국회의원인데 퇴진을 하라 말라 하라는 게 반성 없이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들 눈에는 정말 50보 100보라는 말이 딱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처절한 반성 없이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가 쉽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